자, 지금 요거 92쪽에 559번부터 좀 천천히 볼 건데, 예? 이거 다 정리해서 그냥 바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있을까봐 조금 살짝 할게요. 예? 이게 어떤 문제에서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 따른다. 그럼 우선은 문제 푸는 실전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그냥 머릿속에 딱 요거 두 가지만 딱 떠오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요 공식은 좀 외워 놓으셔야 돼. R. 요거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이항전이 떠올르세요. 이항전이 거의 뭐 이게 단어가 비스무리하지, 그렇지?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P의 R승, Q의 N-R승. 자, 요거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정보는 요거 두 개야 딱. N이랑 P입니다. 요 N이 뭐야? 총 시행 횟수요. 그리고 요 P가 뭐지? P가 고정 확률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어느 부분이 고정 확률이고 총 몇 번 시행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항 분포를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어떠한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이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랑 하나 더, 보통 이항 분포 따른다 그러면 요거 방금 내가 중요하게 얘기한 MP 있죠. 총 시행 횟수와 고정 확률. 요걸 통해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그 통계학자들이 연구해 갖고 다 뽑은 공식. 자, 평균은 뭐였어요? MP. 분산은 뭐였어요? MPQ. Q라는 것은 요거 P에 대한 6건의 확률.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오케이. 요 세 개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야. 확률에 대한 식이 독립시행을 따른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요거 59번 한번 볼게요. 559번. 자, 보면요. 바로 나와요. 이항분포가 B 이래갖고 5,3분의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이게 N이야. 이게 P고요. 요게 N이고요. 얘가 P입니다. 예. 그랬을 때, 자, 잘 봐라. 요걸 통해서요, 요런 정보도 갖고 문제 푸는 내용이 있고, 확률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니까 확률이죠. X가 2, 이거랑 K 곱하기 X가 3. 얘를 만족시켜,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야, 요거. 이항분포 요 공식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2니까요, 요 식을 딱 떠올리고, N에 대한 게 5고요, P에 대한 게 3분의 1이다. 처리해주면 돼요. 왜 이래요? 졸려요? 졸린, 어디가 아파? 야, 뭐 좋대, 임마. 상태가 심하면 얘기해. 그러니까 요거 2, 그리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대로 넣으면 돼. 이거에 대한 6건이니까 3분의 2. 오케이? 얘가 N-R이니까 3승. 오케이? 자, K 곱하기. 뭐, 그냥 똑같죠. 5 컨비네이션. R에 해당되는 게 3. 여기가 요 R이 요겁니다. 요거가 요거. 오케이? 예. 그리고 나서 또 확률은 똑같이 3분의 1에 3승. 3분의 2의 제곱. 오케이? 뭐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요거 확률 요거씩만 아냐 뭐야. 요런 거 또 할 때 막 계산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우선 5, 4, 2 해놓고 요 앞에서는요 잠깐만 요거 좀 한꺼번에 쓸게. 분모가 3의 몇 승이냐? 5승이지? 아마 한꺼번에 싹 지어질 거야. 얘는요 2의 3승이죠? K 곱하기 또 요거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랑 같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은 그냥 지워진다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끼리 또 생각을 해보면 뭐니 이거? 3의 5승이죠? 그리고 나서 2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요 부분이 요렇게 아예 없어지고 요렇게 아예 없어지고 요렇게 약분이 되고 하나 남고 그래서 K는 얼마? 그냥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하면 안 돼요. 이해 갔죠?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연습 삼아. 예?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도 B를 따른다. 여기가 3P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률이
x가 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면 64분의 1입니다. 오케이? 확률, 근데 이거 봐봐요. 확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주로 안 쳤다. 이놈은 뭐에 대한 이항분포냐면 별량 x에 대한 이항분포야. 별량이 달라. 확률 변수 y가 이항분포 b, y에 대한 이항분포는 4p입니다. 4p.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확률을 구하는데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야,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얘 보면 뭐 이 문제는 좀 그냥 되게 단순한 문제야. 여기 요 조건을 통해서 p를 구하라는 얘기고 요 조건에서 p 구한 걸 여기다 넣어갖고 요걸 구하라는 거야. 이해 갔지? 오케이? 야,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총시행의 수가 3번입니다. 아, 요거 조금 부등식 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총시행의 수가 3번인데 이 확률, 그러면 이게 R이 될 수 있는 게 총 3번에서 1보다 작은 거 몇 번밖에 없어. 총 3번 하는 거야. 안 하고, 안 하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야. 몇 번 있어, 몇 번? 1보다 작은 거. 0번, 오케이. 그러니까 이 확률은 부등식이긴 하지만 총 시행의 수가 3번이니까 0번밖에 없는, 이거랑 뭐랑 같은 거냐? 0이랑 같은 겁니다. 0이랑. 오케이? 예. 이해 갔죠? 야, 그러면 요거니까 요것도 저 독립시행에 공 써서 바로 P 구해주면 돼요. 요 P를. 오케이? 자, 바로 할게요. 요거. 여기다 좀 쓰자. 64분의 1은 총시행수 3이니까요. 3 컨비네이션 0입니다. 0. 확률이 몰라요. P. 그리고 P에 대한 몇 승? 여기가 0승. 1 빼기 P. 이 Q인데 여사건이 확률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몇 승? 3승 이렇게. 오케이? 얘는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요거. 잠깐만. 요거 64라는 거 뭐의 3승이니? 그렇지. 요거 4의 3승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3승이 1 빼기 P의 3승이니까 1 빼기 P는 얼마로 하면 돼? 4분의 1로 하면 돼요. 요거 넘어가니까 그래서 P가 나오죠? 4분의 3. 오케이. 이거 답이 아니고 요걸 갖고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그러면 4분의 3이거든요. 오케이? 자, y라는 놈에 대한 확률이 1보다, 자, 요거 봐봐. 요 문제, 요 총시행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4야. 그러면 원래는 이 놈의 확률은 누구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가 1, 이것도 너무 많아, 이거 표현하기 귀찮았고 이렇게 숫자만 쓸게. 2, 3, 4까지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또 저거 컨비네이션 공식을 하나, 둘, 3번 써야 돼. 4번 써야 돼요. 너무 많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도 되겠어, 이거. 요 놈은, 사실 이 놈이라는 것은 뭐니, 이거, 결국. 전체에서 빼면 되지. 뭐만 없어? 0인 것만 없죠? 요거만 빼면 되죠. 오케이? 예. 아,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요거 총시행수 4번입니다. 4 컨비네이션. R에 대한 게 0이고요. 확률은 4분의 3의 몇 승? 연승. 4분의 1의 몇 승? 4승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1하고요. 얘가 1이고요. 1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4의 4승분의 1. 이거 숫자가 좀 커서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예? 256분의 255. 자, 564번 보시면 자, 문제니까 좀 뭐 지문이 약간 긴데 별거 없습니다. 정보만 정확히 파악하면 돼요. 자,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 실제로 그 고속버스에 탑승한 사람은 90%라고 한다. 잠깐만. 거기다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90%. 오케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 쓰냐면 P입니다. 그러니까 90%니까 10분의 9. 오케이? 예. 고정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탑승 확률 이렇게 해놓을게요. 탑승 확률. 오케이? 좌석이 28, 요 문제 좀, 요 문제 그냥 별 하나만 좀 쳐놓으세요. 요거 대표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예. 여기 좌석이 몇 개이냐면요. 28개인 고속버스래요. 좌석이 28개 있대요. 실제 이제 저기 비행기 예약도 이렇게 잡아요. 보시면. 자, 요 28개인데 이 고속버스를 30명을 예약한대. 예약을 받는데.
왜냐면 이게 인원수 차이가 나게 받는 이유가 이 예약이니까 예약자 중에 안 타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미리 좀 더 받아요. 실제. 비행기도 그래, 비행기도. 그랬을 때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 그러니까 잘 봐. 좌석, 여기다 줄 쳐 놓으세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 얼마냐 이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탑승한 이 평균이 이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를 낸 거야. 그 이제 뭐 고속버스 회사에서 통계를 낸 거야. 한 몇 년치 이렇게 통계냈더니 한 10명 중에 9명은 타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좌석이 28개인데 예약이 30명을 했대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죠. 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예약한 이 애들 있잖아. 얘네가 뭐냐면 얘가 바로 총 시행 횟수죠. 총 인원수, 총 시행 횟수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여기서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되냐면 좌석이 부족할 확률 아니야? 그럼 예약을 30명이 했지만 몇 명 이상 만일에 예약을 한 애들 중에 몇 명 이상 더 들어오면 좌석이 부족하게 돼. 몇 명 이상? 28명보다 많아지면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거 확률 변수 x가 뭐가 되는 거야? 28보다는 뭐 하는 거야? 크면 부족한 겁니다. 크면. 오케이? 그런데 30명까지만 예약 받은 거니까 이놈은 또 어떤 거랑 어떤 거? 부족한 건 29일 때랑 30일 때겠죠? 요 두 개를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갖고 요거 그대로 자 이미 정보 다 파악했어요. 요거랑 요거.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얼마냐? 이게 30이 총 시행횟수입니다. 30,29 곱하기 확률은 10분의 9의 29승. 여사건일 확률이니까 10분의 1에 30에 29 빼면 1승. 요게 바로 요거 확률에다가 더하기 또 30 컨비네이션 30 10분의 9의 30승 그리고 10분의 1에 몇 승?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산은 좀 웃긴 게, 야, 이건 얼마니 그냥? 1이지? 이거는 그냥 얼마예요? 이거 30 컨비네이션 30 빼기 29니까 1이랑 같죠? 30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런 계산 아마 값도요. 이거 뭐 지수로 뭐 나왔죠? 잠깐 해볼게요, 그냥 요건. 30 곱하기 하고요. 요거 보니까요, 요거 좀 쪼개갖고 따로, 요거 부모끼리 따로, 분자끼리 따로, 9에 29승. 요거는요, 10에 몇 승? 30승 이렇게 되죠. 요거도요, 요거 앞에 건 그냥 1이고요. 요거 보니까 요거, 얘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좀 따로 써볼게요. 10에 30승이고, 9에 30승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요거 통분하는 개념으로 10에 30승 분의 30 해놓고, 9에 29승 더하기 9에 30승 정도로만 정리하고 잠깐만 조건을 좀 볼게요. 밑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0.9 0.9에 29승 얘는 0.047 0.9에 몇 승? 30승 얘는요 0.042로 계산을 하래요. 오케이? 야 그러면 그냥 어렵게 30승 오케이? 어렵게 보지 말고 요거 요렇게 할게 그냥 요 놈을 다시금 요로 넣었는데 이거 그냥 이걸로 할걸 요거 30 곱하기 해놓고요 얘는요 요거 10분의 1만 좀 뽑아 놓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10분의 9에 29승 얘는 그대로 10분의 9에 30승 얘가 뭐니 얘가 0.9에 29승이지 그치? 요게 뭐야 요게 0.9에 30승이지 오케이? 다 나와 있잖아 이해갔지? 그리고 요거는 10 안돼 괜찮아? 아유 다 때려 부숴라 너 놓고 갔지 그거 충전기 안 놓거든요 3 곱하기 요게 얼마예요 29승이 0.047 자, 얘는요, 그대로 0.042, 오케이? 요게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소수 계산은 좀 여러분이 하세요. 잠깐만, 요거,
오늘 우선은 1단계로다가 요거 조금 요 형태 좀 잘해야 돼요. 에? 자, 뭐냐면 식이 x는 x인데 계속 이항 분포의 요 형태의 식을 좀 잘 너희가 처리해야 돼. 50 컨비네이션 x고요. 여기가 좀 독특해. 3에 45승분의 2의 x승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놓고 우선은 이럴 때 뭐 그 옆에 있는 거는 내가 따로 안 쓸게요. 정의역법이 아니 살짝만 써줘. 0, 1, 2, 점점점 이거 45까지.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야. 평균과 분산. 야, 그러면 보니까 이제 완벽히 그 구조는 아니지만 딱 보면요. 대충요. 그 뭐냐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안 맞아요. 그 안 맞추는 거에서 우리 맞춰야 되는데 뭘 맞춰야 되냐면 평균이야. 그럼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른다. 이항 분포거든. 그럼 이항 분포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시행의 수랑 요 확률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거 그대로 구하죠. MP. 그렇죠? 얘는 MPQ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총 시행의 수는 보여.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총 시행의 수잖아. N. 그렇죠? 근데 P가 안 보여. P가. 자, 잘 봐. 여기서 하는 걸. 너도 이런 거, 이게 식을 자꾸 이렇게 조작하는 걸 봐야 돼. 잠깐만. 요거 독립시행의 확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P의 R승, Q의 N-R승이거든. 오케이? 야, 무슨 얘기냐면 요 놈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또 정확히 써줄게. 여기가 X승이거든. 여기가 X승. 여기가 X승. 그리고 요거 N자리에 45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45거든.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요 P의 X승은 그대로 있지. 왜요? 어디 봐요? X승은 있지. 근데 누가 없냐면 여기 없어, 여기. 그치? 근데 잘 쳐다봐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 수 있지 아니, 날 보지 마. 얘를 봐, 얘를. 뭐 요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아니면 뭐 이 3, 2 이렇게 돼 있죠. 느낌이 좀 봐봐. 이 옆에다 그냥 이게 뭘까? 그치? 그냥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3분의 2잖아. 3분의 2의 X승하고요. 원래 이게 없었잖아. 그치? 그러면 3분의 1에 45 빼기 X승 한번 그냥 막 써볼게. 그럼 돼야 안 돼? 그대로 나오죠? 아니, 혹시. 이거 분배해보면, 오늘 좆됐다. 이거 분배해보면, 이거 3에 45 빼기 X승분의 1이지? 요거 연산해봐요. 그럼 3에 45승 돼버리지? 똑같지? 그치? 수업 듣고 있어요? 아니, 요거 지수만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지수의 밑이 같으니까 지수의 합이잖아. 그럼 3에 45승 딱 되잖아. 그냥 끄덕여. 그러니까 이놈이 45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2의 X승이고 3분의 1의 45 빼기 X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P만 찾으면 돼. N은 이미 45고요. 얘가 N이고요. 얘가 P라고요. P. 그럼 끝났지 뭐 그냥. 평균은 MP죠. 요거 요겁니다. 45 곱하기 3분의 2고요. 자, V. 분산은 MPQ니까요. 45 3분의 2에다가 3분의 6건의 확률. 오케이? 15니까 얼마요? 이거 30이죠.
30에다 3분의 곱하니까 또 얼마 그냥 10으로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자, 보시면요. 이항분포 B를 따른다. n, 3분의 1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별량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얘가 40일 때 요거 표준 편차 3x 빼기 2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야, 우선 문제부터 써놓을게. 지금 이제부터는 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 분산 튀어나왔잖아. 평균 분산 구하는 MP, MPQ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근데 먼저 요거 별량의 조적부터 가자. 표준 편차나 분산은 덜 예민하다 그랬지. 특히 표준 편차는 요 곱해 있는 것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상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만 찾으면 돼요. 요거만. 오케이? 근데 요거 보니까 우리 또 저번 시간에 또 좀 시간 좀 지났다고 또 가물가물하죠. 자, 요거 공식 뭐였어요? 요거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이라는 것은 뭐야?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요. 자, 우선은 1차적으로 분산 구하려고 이 관계 세운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관계야. 그냥 여기서 n 구하려고 이 관계 세운 겁니다. 자, 다시 40은 분산은 뭐였어요? 아니, 평균은 뭐였어요? MPG.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요거 3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MPQG. 그러니까 얘는요, 요거 곱하기 3분의 2니까요, 얼마? 9분의 2n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써고 40은 9분의 2n 플러스 요거 제곱하니까 9분의 n 제곱. 그냥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 양변을 9로 좀 곱하면요. 9로 곱하고 요로 넘길게요. 그냥 n 제곱 플러스 2n 하고요. 9 곱한 상태에서 얼마? 요로 넘겨. 잠깐 근데 이거 요렇게 할게. 360이라고 안 쓸게요. 인수분해 좀 잘해주면 되거든요. 인수분해 보니까 이거 슬쩍 요 40을 요렇게 볼까? 요거 20 곱하기 9, 2, 18. 딱 되죠, 인수분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18. 여기 빼기하고 플러스 해야지 딱 여기 11이니까 그대로 되죠. 거기다가 n은요, 총 시행횟수, 음수는 안 될 거니까 얼마가 돼? n은 18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 표준 편차예요. 자, 얘는요, 3 곱하기 루트 MPQ입니다. 자, 3 곱하기 루트 n은 18, p가 얼마였죠? 3분의 1, q는 3분의 2. 오케이? 따라서 요거 약분이 되죠. 요 9, 2, 18, 2, 2 제곱 2 나오죠. 그래서 얼마? 답은 6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573번이요. 자, 우선 문제가 뭐냐면요. 요런 표현에서 좀 필요한 정보를 뽑아야 돼. 불량 전구 3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전구, 줄쳐. 불량 전구 3개 포함해서 총 10개의 전구. 그러니까 전구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량은 몇 개? 3개입니다. 줄쳐 놓으세요, 우선은. 내가 정리 다시 하게 돼. 이 상태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전구를 꺼내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 이 행위가 뭐냐면 복원 추출.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 뭐야, 이거? 독립시행이죠?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른다? 뭐야? 이항분포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시행을, 여기 또 줄쳐. 30회 반복.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줄 쳐야 돼요.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그랬을 때 분산 10X 빼기 3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먼저 봐봐. 지금 불량인 횟수죠. 그러면 봐봐. 30번 반복하죠. 확인하는 거를. 이게 바로 뭐겠어? 총시행 횟수요. 오케이? 독립시행의 확률 따르는 거죠. 확률이. 그게 바로 이항분포죠. 그리고 고정 확률. 요거죠, 요거. 10개 중에 불량이 몇 개? 3개. 그럼 고정 확률 얼마?
10분의 3.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장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독립시행을 파악해야 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하는 순간 B 이렇게 쓰면서 총 시행횟수 30, 고정 확률 10분의 3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건 불량 횟수에 대한 분산이잖아. 분산은 뭐라고요? 덜 예민하다고요. 요거 개수 나가면서 제곱해주고요. 그리고 VX 쓰고요. 따로 더하거나 뺀 거는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제곱에 잠깐만 분산이 뭐였지? MPQ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여기 1에서 10분의 3 빼니까 10분의 7 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 10, 요거 100 한꺼번에 다 지워지네. 오케이? 그래서 90 곱하기 7 630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요거 576번은 내신에서 되게 좀 잘 내는 형태예요. 요거 변형해서 아마 낼 거거든, 아마. 576번에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수직선입니다. 잠깐만, 요거 좀 이따 내가 그림 하나 그릴게.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원점을 출발해서요.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놓을까, 그냥? 요렇게 있어요. 원점이 뭐 여기라고 할게요. 수직선이니까 평면좌표가 아니야. 옆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개 동전을 던져. 자, 동전을 한 개 던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자,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면 3만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예요. 전피를 이동시킨다. 자, 잘 봐. 동전을 근데 몇 번 던지냐면 10번 던집니다. 10번. 오케이?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자, 줄 쳐야 돼, 여기다. 요때 도착하는 P의 좌표 있죠? 요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되게 좀 문제만 잘 보면요. 요거 변형된 거 되게 문제 많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때 평균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 10번 던져갖고 P가 갈 수 있는데 평균이 얼마냐 이거야. 10번 던졌을 때. 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면이 나오면 세 칸만큼 갖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이만큼 갔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내가 한 번 던졌는데 앞면 나왔어. 그러면 3칸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던졌더니 뒷면 그럼 2칸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좌표가 1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를 10번 했을 때 근데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할 때 잘 봐. 기준이 좀 중요해. 뭐냐면 니네가 뒷면을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앞면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뒤에다 쓰는 게 뭐냐면 앞면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횟수. 요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보통 어떤 문제들은 요거 약간 변형한 문제들은요. 평면좌표도 가는 애도 있거든. 그래들은 요게 횟수 X 잡고 요걸 Y로 잡아서 좀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우선 X로 잡으세요. 야, 그러면 야, 되게 쉬운 게 그럼 뒷면은 이때 횟수는 몇 번이 되겠니? 이거는 감각적으로 가야지. 별거 없어. 총 몇 번 던져? 10번 던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던지는데 앞면이 뭐 2번 나왔으면 뒷면은 몇 번? 8번 나오는 거지. 그 얘기인 즉슨 뒷면은 몇 번? 10 빼기 X가 되겠지, 횟수가. 그치? 그렇잖아. 야, 그러면 봐봐.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 기준으로 내가 잡은 거거든? 그럼 그 기준으로다가 이때 좌표 X는, 위치 X는 뭐가 되는 거야? 잘 봐. X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이든 두 번, 요게 앞면 나올 때마다 3칸씩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좌표는 뭐야? 3 스몰 x가 되겠지. 그치? 야, 뒷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이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인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로 곱해야지 그만큼의 좌표가 되겠지. 그렇잖아. 오케이? 야,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함수처럼. 우선 이거 정리합니다. 전개하고 분배하고 했더니 5 스몰 x 빼기 20 이렇게 돼요. 위치라는 놈은요. 스몰 x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야, 이거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평균이잖아.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여기서 또 중요한 거야. 결국 동전을 총 몇 번 던져요? 10번이죠. 요 10번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총 시행 횟수죠? 총 시행 횟수.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앞면을 기준으로 잡았잖아, 스몰 x는. 그럼 스몰 x가,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요때 또 고정 확률. 요 P는 위치야, 그냥. 고정 확률 얼마야? 동전이라고 해봤자 몇 분의 몇? 2분의 1이잖아, 그치? 확률이 2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는 앞면 기준으로 정리한 거라서 이항분포 B라는 것은 총 시행횟수 10에다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대문자 x잖아. 근데 나온 정보들은 다 뭐에 대한? 스몰 x에 대한 총 시행횟수와 확률이야. 근데 이거 그냥 이거 바꾸면 되죠, 이걸로. 오케이? 그래서 5 스몰 x 빼기 20. 평균은 어떻다고요? 예민하다고요. 그냥 다 튀어나가면 됩니다. 5 곱하기 스몰 x에 대한 평균에다가 빼기 20 이렇게. 자, 요거 계산 그냥 하면 돼요. 스몰 x에 대한 평균. 스몰 m이라 쓸게. mp지, 그치?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 해주면 돼요. 그냥. 요거만 구할게.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5에다가 20 빼니까 얼마가 된다? 평균의 값은 5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 이항 부분 나오면 좋아해야 돼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필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내가 구분해서 합니다. 원래는 그냥 한 방에 다 했는데 한 방에 다 했더니 많이 헷갈려 해갖고요. 좀 구분해서 해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 오늘 좀 잘 들어야 돼. 이게 통계 단원이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 갖고 거의 그냥 필수 문제는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자, 오늘 할 게 뭐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통계 단원에서 너희들이 이거 정규 분포는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잘 보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문제 적용을 잘해야 돼. 야, 내가 그 얘기를 미리 해줄게. 이 부분이랑 사실은 원래 이거에서 이제 뭐랄까 좀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이제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요. 사실은 이게 발전되는 거거든. 응? 더 계산도 쉽고 뭔가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쉬워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 문제 낼 때는요.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를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 못하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해. 그래서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추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차이가 작은 차이인데 내가 아마 크게 강조를 해줄 거야. 그 강조하는 걸 잘 들으라고. 오케이? 자, 우선은 먼저 바로 오늘에서 내가 정규 분포만 딱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표준 정규 분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는 살짝은 얘기해 줄 거야. 에이? 자, 우선 정규 분포는 요거예요. 우리가 정의라고 좀 해놓을게요. 근데 이게 정의라기보다도 이 통계학자들이 수많은 자료, 수많은 어떤 그 집단들을 조사를 하면서 평균을 내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그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 통계 자료가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모든 세상은.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 이거야.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막 수많은 게임들을 그러니까 특히 야구 같은 거 보면 통계 학문이 야구라고 그러죠. 다리는 좀 나중에 떨까? 내가 정신이 없네. 아니, 쌍두마차입니까? 여기 떨고 씨발 존나 정신이 없어요. 가운데 지금 한숨 푹 주무시는 것 같고. 혼내는 게 아니고. 잘 봐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맞는 거야. 막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 주면 뭔가 그 어떤 그 분포가 평균에 몰려 있다 이거야. 아니,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다음 달에 저거죠. 투표죠. 그러니까 투표 보면 이제 통계 엄청 많이 내잖아. 전화 존나 오죠. 안 와요? 저는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전화해갖고 누구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안 받죠, 전. 모르는 번호 바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통계를 낸단 말이야, 통계를. 근데 통계를 내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통계 자료를 다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식이 있는데 식은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 그래프만 정확히 외우면 됩니다. 이 어떤 그 자료들을 막 조사해. 막 진짜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조사해 보면 실제로 요 어떤 자료들이요 한쪽으로 쭉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형태를 띄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전문용어로 뭐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 불러. 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운데 쪽으로다가 많이 몰려 있죠. 오케이? 근데 이게 원래 식이 실제로 이거 확률 밀도함수 똑같거든요. 여기 확률 변수 x, 요거 확률, 요 y축은 확률의 값인데 이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식이에요, 이게. 오케이? 근데 이 식은요, 몰라도 돼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프만 외우면 돼. 근데 그래프가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 특징,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응? 먼저 이 그래프가 뭔가 가운데 제일 몰려있는 요 지점 있죠. 그 별량.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아까 내가 슬쩍 얘기해버렸어. 뭐? 평균에 몰려있습니다. 평균. 모든 사람들이 평균에 가까워 갈 거 아니야. 그치? 평균. 또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요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죠. 확률의 값이란 건 이거 그래프와 이 대문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근데 이 전체 넓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무조건 100%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써놓을게요. 전체 확률의 값은 1, 결국 전체 넓이가 1. 내가 요 간단하게 쓰는 것들을 좀 잘 써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뭐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 의미입니다. 이거 의미하면 이제 되게 쉽게 가요, 이제. 잘 들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요 P축 있죠, P축. P축 기준으로다가 요 놈 있잖아. 요 두 곡선이요. 대칭 구조예요, 대칭. 자, P축 기준으로다가 어떤 구조다? 대칭 구조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대칭 구조예요. P축 기준으로다가 대칭 구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거 좀 많이 볼 건데 요 같은 높이로 있죠. 같은 높이로다가 이렇게 이거 X축이랑 평행하게 걷을 때 요때 요 대응되는 요 지점 있죠. 요 대응되는 지점. 요 대응되는 지점에 대한 요 간격이 어떠하다? 실제로 같습니다. 실제로 같아요. 자, 하나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표현 봅니다. 요 간격의 크기를 우리 시그마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m 플러스 시그마가 됩니다. 근데 요 반대도 요 간격이 같았죠? 시그마가 돼요. 같은 높이면. 그러면 또 여기는 뭐가 돼? m 시그마가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잠깐 예로 하나만 써놓을게요. 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봐봐.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있어요. m으로부터 별량 x가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일 확률. 그 놈은 같습니다. 누구랑 같냐면 m 시그마로부터 m 이렇게 같아요. 왜? 대칭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m 시그마로부터 어디까지? m까지인 확률과 같습니다. 대칭 구조. 완벽한 안 돼. 지금 나도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 떠나 있는데 지금 너까지 떠나면 못 자는 거야.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해산하자는 거야? 좀 다른 데 좀 일이 생겼고. 이해 갔죠? 이 대칭 구조, 대칭.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 예를 들게. 어이, 듣고 있어? 무섭지? 안 무섭겠지, 씨발. 두렵게 그 유도복을 왜 갖고 옵니까? 무섭게, 씨발, 그거. 아니, 괜찮아. 자랑하는 겁니까? 나 운동 좀 한다고? 자, 하나, 첫째. 야,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체 넓이가 얼마나고요? 오, 우리 윤희 잘 듣고 있었구나, 윤희만. 1입니다. 야, 그럼 잠깐만. 맞출 수 있다, 이거? 바로? 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확률 변수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우리 알아요, 값을. 얼마예요? 오, 그렇지. 봐봐. 이 얘기가 뭐냐면 m보다 큰 부분이죠. 이렇게죠. 근데 이게 전체가 1인데 이게 어떤 구조래서 P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했지. 반이야, 그래서. 0.5 이렇게 됩니다. 0.5. 오케이? 잠깐만요.
이 특징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 이게 이 대칭성 때문에 수많은 값들 막 이거 막 이것저것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해야 돼. 어? 그거 보면 뭐 어렵지 않아. 이해가 확실히 돼. 별것도 아니라서. 야, 예를 들까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m으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있죠. 요거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잡는 겁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요게 그냥 확률이 0.1이래요. 0.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가 확률의 값이 0.1이야. 문제 주어질 겁니다.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도록 확률은 얼마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디냐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냐? 왜? 반이 얼마죠? 0.5죠. 그만큼에서 요만큼을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죠. 0.5에서 요만큼을 내가 0.1이라고 잡아줬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게 0.4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야. 다 계속 이런 거야. 하나 또 물어볼까? 이거는 얼마일까? 이게 이번에는 m 빼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때 확률. 지금 요 조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건 얼마일까? 요거. m 빼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의 넓이요. 얘는 얼마일까? 딱 봐봐, 그래프 봐. 얘랑 어떻게 써? 같겠죠, 넓이가? 그냥 0.4입니다, 얘도. 요렇게. 오케이? 0.4.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대칭성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어떤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게 바로 정규분포. 보통 이런 거 정규분포 얘기 나오면요. 우선 아마 뒤에 더 많이 쓰는데 정규분포 나오면 어떻게 이제 쓰냐면 우리 이항분포 B라고 쓰죠. 정규분포는 N 이렇게 쓰고 앞에 평균 분산 씁니다. 우선 요거는 그냥 써놓기만 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때. 오케이? 그래서 그 대칭성이랑 전체 넓이가 1이고요. 요 평균 기준으로 반의 넓이는 얼마? 0.5. 요거 이용해서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별게. 근데 잠깐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 풀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요거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떤 별량 x라는 값들이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 얘기하면 한 50kg부터 몸무게 많이 나면 120kg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키 얘기하면 150부터 2m도 있고 막 되게 단위가 되게 다양하잖아, 그렇지? 자동차 무게하면 1톤부터 이렇게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규분포 곡선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식에다 넣어서 확률을 일일이 구하려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확률 요 별량 x를 아까 얘기했던 거 표준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 오케이?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몸무게든 키든 뭐든 평균이랑 분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단위를 기본 단위로 바꾸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쓰는 단위들 있잖아. 그 단위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우리가 뭔가 이게 자료로 파악할 때 좀 쉽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요 표준화가요. 표준화라 그러거든요. 표준화. 요 표준화 작업은요. 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X라는 요 별량을 표준화 보통 영어로 Z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너희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Z 점수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표준화죠. 표준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표준화로 해줍니다. 표준화해주면, 이 표준화하고 나서 우리 또 어떤 자료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 그래서 수학자들이 표준화 Z의 값에 따른 그 확률을 다 찾아놨어. 일일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맨 뒤에 봐봐. 맨 뒤에. 또 맨 뒤에 딱딱한 종이 보지 마시고요. 딱딱한 종이 말고 좀만 앞에 너도 있을걸?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있어요. 궁금하지? 쫙 펴서 보여줘. 진짜 수업 준비 대단하다. 이 씨발놈의 새끼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선생님 늙어서 만난 거를 젊어서 만났으면 뒤졌습니다. 그냥 성별 가리지 않고 그냥. 표가 있어. 이게 실제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한 거요. 요 막 식에다 일일이 넣어갖고요.
오케이? 우리 그리기 못하니까 표가 줘요. 근데 이 표도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마다 주어질 거야. 문제마다. 표를 조금만 주어지든가 아니면 소괄호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확률의 값만 주어지든가.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원래 이게 좀 더 해야 되는 표준하는 것까지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강조할게. 이렇게 표준화를 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모양은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진짜 이거 쓰지 마. 지금 요 그래프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요 가운데 있죠. 요 평균의 값이요. 얘가 0으로 바뀝니다. 0.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평균이 몸무게 평균이 뭐 60일 수도 있고 키가 평균이 15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게 바뀌어 0으로. 어? 그래서 단위가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책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 보면 Z를 갖고 밑에 보면요. 0.0부터 지금 이 책은 3.4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거의 뭐 9.9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9.9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요거 하면서요. 요 그래프가 대칭성을 이루고 전체 넓이는 1이고 반은 0.5 그거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우리 충분히 풀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냥 내용 요 정도에서 바로 정리하고 확률 변수 x가 자, 여기 줄 치셔야 돼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면서 이렇게 n 나오죠. 여기가 평균, 분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규 분포라는 표현 나오자마자 니네는 문제에서 필요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제발 부탁인데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크게 그릴 필요 없고 조그맣게라도 느낌 있게 그려야 돼. 예? 어떤 느낌? 가운데가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 어떤 모양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요. 예. 뻑큐 모양이죠, 뻑큐. 아니에요? 맞잖아요. 뻑큐 모양이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여기가 얼마라고요? 가운데? 뒤진다. 평균이라고요, 평균.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이게 문자라 해갖고 자꾸 애들이 깜빡깜빡 합니다. 나중에 표준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0으로 바뀌어요. 그 공식을 또 간단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거 쓸 건데 지금은 이것만 하면 돼요. 요거를 보고 요렇게 딱 바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다음 정규분포 딱 요렇게 그려놓고 바로 보는 거야. 기억부터 볼게, 기억. 기억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x1보다는 x2가 클 때. 요런 거 확답형 문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클 때 x1으로부터 별량 x가 x2인 확률은 요거는 뭐랑 같다? x가 x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에서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뺀 거랑 같냐 이거야. 자, 이거는 내가 쉽게 해드릴게요. 사실은 봐봐. x1, 스몰 x1, 스몰 x2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근데 대충 잡아볼게. 그냥 x1이 한 요쪽 왼쪽에 있다고 보고요. 잠깐 내가 이거 좀 편차있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요 얘기야 그냥 요거랑 요거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뭐를 체크해 주면 좋냐면 축 기준으로 그냥 요거 색칠하면 막 겹치고 헷갈리거든. 요거 땅을요 1번 땅 이렇게 2번 땅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다 쓸게. 3번 나머지 4번이야. 오케이? 처음 볼 때부터 잘 봐야 돼. 우선은 잠깐만 이거 봐봐. 나중에 요거 실전으로 이 문제 순간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항상 이런 거 보면요. 원래는 이거 기본 모 전체 넓이 얼마? 1. 그러니까 요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얼마? 1. 요렇게 해놓으세요. 우선. 오케이? 그럼 잠깐만. 자, x1부터 x2의 확률의 값은요. 1, 2죠. 이 넓이. 이건 1, 2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볼게요. 요거.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3번 넓이입니다. 근데 벌써 느낌 안 좋죠? 얘는요. x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x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뭐야 이거? 1, 2, 3이죠? 1, 2, 3이죠? 이거 차집합 이런 개념도 아니고 3에서 이걸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마이너스 1, 2지?
그치? 확률값이 음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아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틀린 겁니다. 요 그래프만 정확히 보면 돼요. 그럼 너희들 이거 의심은 안 해도 돼. 만약에 x1이 이쯤이 아니고 뭐 이쯤이고 x가 이쯤이다. 그래도 똑같아요, 결과는. 오케이?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은요 또 이래요. 봐봐. 확률이 있는데요. 얘가 x가 m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이 m은요 실제 요거 평균입니다. 얘랑 확률이 x가 m보다 크거나, 야 이거는 그냥 우리 개념 정리한 거 아까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m보다 작거나 같고 m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같다. 오케이? 얘가 얼마로 같냐? 0.5로 같다. 맞죠? 맞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다 큰 거 요거 0.5죠. 요거다 작은 거 0.5죠. 오케이? 0.5로 같다. 그래서 니은 그냥 맞다. 디귿 볼게, 디귿. 확률 변수 x가요 a보다는 작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1이냐 이거야. 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쉽게 보라니까. a가 얼마인지 몰라. a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막 어디 있어. 그냥 여기로 잡을게 그냥. a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쪽.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쪽. 그러니까 전체지 그냥 1이지. 디귿도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577은요.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 개념 때문에 한번 본 거예요. 오케이? 답은 5번.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A 학교가 이렇게 이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B랑 학교도 분포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다. A, B 두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각각 M1, M2라고 한다. 이 A에 대한 평균이요, 평균을 수학 성적의 평균을 M1, B에 대한 수학 성적의 평균을 M2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의 표준 편차 표라고만 쓸게. 얘 시그마 1, 얘는 시그마 2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전에 요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설명할 때 내가 슬쩍 얘기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평균, 잠깐만, 야 이거는 좀 그 밑에다 쓰면서 외워라. 그냥 외워. 요런 거 실생활 문제에서요 보통 평균이란 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반평균 내잖아. 반평균 왜 내지? 그러니까 어느 반이 뭐 공부 잘하고 어느 반이 요거 내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라는 지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어떠한 거에 어떤 성적이든 어떤 특정한 측정하고 싶은 자료에 대해서 우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수성.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요. 요 그래프 나오면요. 이거 우수성만 써놔. 오케이. 헷갈려 좀 이따. 그리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요.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 뭐 반 평균이 50이야. 근데 애들이 막 50점이 반 평균인데 막 54, 56, 60 아니면 43, 47 막 여기 몰려 있어. 아니면 어떤 애들은 막 그 어떤 반에 평균 똑같이 50인데 막 10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막 30점도 있고 막 애들이 퍼져 있어. 점수 군대가.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뭐냐면 바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퍼짐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또 하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잘 들어야 돼.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크다, 작다. 자,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퍼짐 정도가 어떻다? 말 그대로 가야 돼. 크다.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는 거야. 분산의 값이 크다라는 것은 많이 퍼져 있는 거야. 근데 분산의 값이 표준 편차 분사가 작아. 그럼 많이 어떻다는 거야? 퍼짐 정도가 작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에 몰려 있다 이거야. 몰려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산 표준 편차가 크다. 요거 퍼졌다. 니네 집에 가면 어때? 퍼지잖아. 존나 퍼지잖아. 공부 안 하잖아. 아, 항상 안 했어? 분산이 작다. 몰려있다. 이게 몰려있다. 이렇게. 몰려있다. 몰려있다. 이게 중요해. 이거 간단한, 최대한 쉽게 표현한 거야. 잘 봐라. 먼저.
그러면 문제에서 요는 평균. 근데 평균은 요 그래프 보면요. 아까도 저거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일 몰려있는 데가 평균이야. 그러니까 A반의 평균은 어디야? 여기 제일 몰려있는 데 여기. 여기가 M1. 이렇게. B반의 평균 여기야. 여기 M2. 오케이? 근데 잠깐만. 상대적 비교거든? 야, 이놈이랑 이놈을 보면요. 자, 이놈의 표준 편차랑 이놈의 표준 편차, 퍼짐 정도. 누가 더 퍼져 있니? A가 퍼져 있지? 퍼짐 정도가 크지? 퍼짐 정도가 크다라는 것은 분산 표준 편차가 뭐하다고? 크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에서는 요 시그마에서는 얘 다섯 개 따로 그냥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에서는 누가 더 퍼져 있어? 옆으로. A가 더 퍼져 있죠. 그래서 A가 더 시그마 1이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받고 바로 찾으면 돼요. 답 바로 나왔죠? 몇 번 그래서? 3번 가는 겁니다. 3번. 오케이? 이해 갔죠? 평균은 이거 오른쪽이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학생 인권 뭐 그런 것 때문에 A반과 B반 중에 누가 공부 더 잘한다 볼 수 있어. 원래 정확한 건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A반과 B반에서 누가 더 공부 잘한다고 우리 보통은 학교에서 판단해. 평균이 큰 게 바로 잘한다 이거. 그러니까 얘가 우수한 반이다 이거죠. 이렇게 봅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579문은요. 정규분포 n 이렇게 돼요. n 그럼 평균 분산 이렇게 돼요.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요 말은 확률 변수 x가 다음 만족할 때 뭐야 이거? n 플러스 시그마가 얼마냐 이거야.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해줘. 요거 값을 구하래요. 근데 잘 봐. 정규분포 나왔죠? 내가 정규분포라고 말 안 했으면 n 썼죠? 무조건 나오자마자 뭐 그려야 돼? 정규분포 곡선 그리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임하연 학생 정규분포 곡선 그렸어요.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 여기 얼마예요? 얼마냐?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N. 그렇죠, 평균 여기입니다. 요것만 딱 해놓으면 돼요, 우선. 자, 그리고 바로 조건을 보세요. 보니까요, 가조건이요. 확률이 별량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확률이 2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랑 같대요. 확률이. 오케이? 잠깐만. 요 조건에 의해서 바로 m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10이 만일에 니네 느낌상 뭐 요점이야. 여기가 10이야. 20은 이거보다 크겠지. 오른쪽에 여기야. 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요 부분의 넓이야.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부분의 넓이야. 같을 수가 있냐? 없지. 근데 이 그래프가 대칭성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 10이 한 요점 되고요. 요 같은 높이로다가 여기가 20이 돼갖고 요 간격이 같으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지. 20보다 작거나 거 여기지. 같은 간격이면 요거 같겠지. 그 얘기인 즉슨 10과 20의 얘가 뭐야? 중점이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요때 2분의 10 더하기 20이 얼마? 평균 m이 된다. 그러니까 2분의 30이니까 m은 얼마? 그래서 15로 바로 찾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리고 표준표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 나조건이 있을 거야. 나조건을 보니까요. 나조건은 또 뭐냐? 분산인데 이거는 그냥 별량의 조작이요. 얘가 4래요.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분산이 주어져 있는 거죠. 야, 분산은 어떻다고? 덜 예민하다고. 그래서 요거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 제곱해서 나갑니다. 16분의 1 하고 vx요. 얘가 4죠. 그럼 요렇게 요거 양변 요거 곱해서 vx라는 애는 뭐야? 4 곱하기 16이 됩니다. 근데 분산에다 뭐 씌우면 표준 편차인 시그마 찾니? 루트만 씌우면 되죠? 요것도 연산하지 말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세요. 그럼 요거 2 되고요. 요거 얼마? 4죠.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8이고요. 아까 평균 찾았죠? 얘는 얼마요? 15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얼마요? 23이 좀 됩니다. 오케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오케이? 자, 580번 보시면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7하고 3의 제곱이에요. 잠깐만. 요 딱 나오죠? 요게 바로 m입니다. 평균. 얘가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그러면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확률 P가 A 빼기 5로부터 A 빼기 3.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요때 A의 값을 구하시고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정규 분포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 그리라고요? 그래프 그려놓으라고요. 오케이? 간단하게만 그리세요. 간단하게만. 꼼꼼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몰리게. 진짜 중요한 거. 여기가 뭐라고요? 이거? 평균이요. 근데 문제에서요. 평균이 7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바로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돼. 잠깐. 이 문제는 좀 너무 유명해갖고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요 놈이라 요 놈을 잘 보면요. 원래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 너희들은. 요 간격의 크기가 고정돼 있죠? 그쵸? 여기서 이걸 빼봐요. 얼마야? 간격 크기 2입니다. 두 칸이에요. A의 값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깊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한번. 간격이 2야? 그럼 만일에 A 빼기 5가 이쯤이고 A 빼기 3이 이쯤이야. 이게 더 넓을까?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가 A 빼기 5고 여기가 A 빼기 5. 이게 더 넓어 보여? 이게 더 넓어 보여? 당연히 이게 더 넓지. 그렇잖아. 근데 최대값이지.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밑에 관계 같은 거야. 어느 때가 제일 넓겠어, 당연히. 딱 보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요. A 빼기 5가 여기 딱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요 앞쪽이 바로 A 빼기 5고요. 요 뒤쪽이 A 빼기 3이 돼갖고 바로 요 7이라는 거에 요 놈과 요 놈의 무슨 점이 되는데 중점이 될 때가 가장 크다고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근데 최대일 때 A. 요거 중점만 하시면 됩니다. 2분의 요거 두 개 더하니까 2A 빼기 8이 그때 얼마다? 7이다. 이걸 통해서 A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요거 뭐 2 나눠지면서요. 요거 4는 7이니까 A는 또 얼마가 된다? 넘어가니까 11 해주면 되죠. 오케이? 되게 쉬워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